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수시 모집 사흘째 경쟁률이 11대 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N수생은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내년도 의대 증원을 노리고 대거 도전장을 내민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고려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선 방음터널의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다쳤습니다. 그룹 뉴진스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갈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오는 25일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0분간의 첫 TV 토론회를 치른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는 각각 성공적인 토론이었다며 자평했습니다. 두 후보는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다음 주 월요일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의과대학 경쟁률이 11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들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이 많은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수시 모집에서 전국 의대 39곳, 2,978명 모집 인원에 32,59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률만 10.9대 1입니다. 특정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을 비롯한 일부 전형을 뺀 수치로 실제 지원한 수험생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1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입시업계는 대학 1학기를 마친 반수생을 9만여 명으로 추정하는데 의대 정시를 겨냥한 상위권 반수생이 많을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던 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의대 경쟁률은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5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 속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응급의료 상황에 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 담화에는 추석 명절 기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정부의 특별 대책과 응급 상황 행동 요령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건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여야 의정 협의체 문제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서 일부라도 참여한다면 협의회를 출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몇몇 의사단체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극적인 합의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대란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료계 설득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추석 전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는데 실제 일부 의료단체가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의체는 당초 논의한 대로 주체별로 서너 명씩 참석하는 형태로 꾸려질 전망인데 한 대표는 의료계의 경우 숫자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MBN에 추석 전 출범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 것으로 여야정은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 의정이 한가위 추석 민심을 명분으로 합의에 이를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태우고 와도 응급실에서 이 환자를 받아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응급실 재이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응급실 재이송이 벌써 지난해 85%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더 늘어날 텐데 병원들이 이렇게 환자를 받아주지 않자 이젠 아예 응급실에 갈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병원 10여 곳을 연락했지만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일단은 의료원 곳까지는 확인이 되었는데요. 병원 사정상 좀 못 받은 상황인데.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올해 8월까지 3,600건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연간 건수의 8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 진료를 2번 이상 거부당한 횟수는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고 전문의 부재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하루 평균 2만 명 수준인 응급실 이용 환자가 명절 등 연휴 기간에 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실 갈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솔직히 그 응급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상한 음식이라든지 약간 배탈이 날 수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살릴 것 같긴 해요. 정부는 어제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실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기 위해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800여 곳이 추석 연휴 동안 진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교육, 사회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은 의료대란 사태와 전국 운영에 대해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특히 자금을 제공한 일명 쩐주 손모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입니다. 어제 진행된 TV 토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100분 동안 난타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놓고도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는데요. 해리스는 트럼프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한 사이라며 비꼬았고 트럼프는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보다 자신이 낫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손을 내밀어 호응합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되자 이내 난타전으로 돌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감한 주제인 낙태권과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ou're going to hear a bunch of lies, and that's not actually a surprising fact. Excuse me, I have to respond. Another lie. It's another lie. 북한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밀월 관계를 꼬집었습니다.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대외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낫다는 점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Look at what's going on with North Korea, by the way. 첫 TV 토론에 대해 외신들은 해리스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Really interesting. Among the candidates' favorable and unfavorable ratings, take a look here at what we found. Before the debate, Harris's favorable rating was at 39%.
after the debate, among these debate watchers, her favorability rating went up 6 points to 45%. 다만 토론 결과가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100분간의 TV 토론이 끝난 뒤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자 성공적인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싸늘하게 등을 돌리며 헤어진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뒤 다시 행사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폭풍처럼 몰아친 100분간의 TV 토론이 끝나고 싸늘하게 등을 돌려 토론장을 빠져나간 두 후보.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을 시청한 지지자들과의 파티에 참석해 오늘은 좋은 날이라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Ours, which is a vision for the future, and his, which is about the past and taking us backward. And as I said on the debate stage, we are not going back.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일 잘한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This was my best debate. We had a 92% rating in one poll. We had an 86% rating in another. We had 77% in another. We won every one of the polls that came out tonight. 하지만 곧바로 토론을 주최한 언론사가 편파적이었다고 비난한 데 이어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한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해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냉랭하게 돌아선 두 후보는 불과 몇 시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 9.11 테러 추모 행사장에서 다시 한번 악수와 함께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장은 서로 성공한 토론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치면 추가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고려대학교 앞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복구 작업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또 서울 노원구 수락 고가차도에선 방음터널의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조금 전 복구가 마무리돼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출근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돈희 기자입니다. 도심도로 한가운데 집안이 움푹 내려앉았습니다. 차들은 소형차가 들어갈 정도의 큰 웅덩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얼핏 봤을 때 땅 꺼짐 현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범위 좀 길게 확인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 고려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집안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당 구간 인근에선 경전철 노선인 동북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제 구조물이 보기만 해도 위태롭습니다. 어젯밤 동부 간선도로 수락 방음터널 천장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복구 작업으로 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돼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서에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9시간 만에 복구를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고 떼지어 난폭 운전을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폭주족 사람들은 범행 후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폭주족 주동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20대가 편도 5차로 도로를 떼지어 질주합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차량 틈을 비집고 고개 운전을 합니다. 달리는 차량을 손으로 막아 세우고 교차로를 빙빙 돌며 운전자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니 번호판을 모두 청테이프로 가려놨습니다. 이들은 새벽 2시를 전후로 무려 2시간 동안 부산 도심 한복판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당시 112 신고만 24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육아 소통방으로 위장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26명을 근거했는데 20대 이상이 4명,
10대가 22명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4명입니다. 주동자 한 명은 전날인 3.1절에도 대구에서 폭주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일부는 오토바이를 중고로 팔아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지만 CCTV 동선 추적 끝에 모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폭주 행위를 주도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채팅방 운영자와 동승자까지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인도나 차도 한쪽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세워져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심동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장위동의 한 거리입니다. 수레를 끌던 노인이 행인과 오토바이를 피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 위에 올라섭니다. 배달 대행업체 사무실 인근에 오토바이들이 가득한 탓입니다.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인도 위에 세워진 건데 1차선 도로에도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인도가 너무 좁으니까 그냥 이게 찻길로 다닐 때가 많아요.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이제 사고가 나야 저기 될 거라고. 밤이 되면 주차된 오토바이는 더 큰 골칫덩어리로 변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차도에 늘어선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다니기 일쑤입니다. 야식 배달이 많아지는 밤에는 세워둔 오토바이도 크게 늘어나는데요. 다가오는 차량이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칠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특정해 단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는 이제 타륜 자동차만 해당이 되고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주정차 관련해서 나와 있진 않고 이륜차도 과태료를 내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자체 등이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벌어지는 학교 운동부의 악습, 학교 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중학교 야구부였는데요. 군기를 잡겠다는 이유로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배와 동급생이 보는 앞에서 선배들이 바지를 벗기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 야구부 2학년 학생이 올해 초와 지난 6월 3학년 선배 5명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쓴 글입니다. 교육당국 조사에서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관이 배정해가지고 조사하고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하면 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런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2학년 학생은 피의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습니다. 동급생 1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1학년 후배 9명을 괴롭히고 때린 겁니다. 후배 군기를 잡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야구부에는 감독을 비롯해 코치가 3명이나 있었지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운동장에서 있을 때는 다 천사들 같아요. 막 뭐 지시 하나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야구를 그만둔 학생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언어폭력이나 계속 목격이 되는 상황이었어서 내가 그런 걸 자꾸 봐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개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어떤 사람이 괴물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와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도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찰은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들을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제동장치가 풀려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트럭을 경찰관이 막아 세운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내리막길 끝에는 놀이터가 있었고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하는데요. 경찰관의 대처가 없었다면 상상하기 싫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경찰을 들이받은 트럭이 그대로 차량을 밀면서 내리막길로 굴러갑니다. 밖에 있던 트럭 운전자가 차를 세우려고
운전석 문을 잡고서 다급히 따라 내려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리막길 아래에 있는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 우연히 놀이터 쪽으로 돌진하는 차량 2대를 본 경찰관. 순찰차가 속도를 내더니 내려오는 순식간에 차량 앞에 세워 막아버립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과 주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트럭이 굴러내려온 도로입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놀이터와 불과 몇 걸음 거리인데요. 순찰차가 막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트럭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은 어깨와 허리, 무릎을 다쳐 6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들 몸 다쳐서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거거든요. 트럭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주차하고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굴러갔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승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한 프로축구 선수 손준호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인 손준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가족도 체포하겠다는 중국 공안의 협박에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관건은 피파의 징계 수용 여부입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중국 프로축구협회는 손준호가 중국에서 뛸 당시 승부 조작에 가담해 불법 이익을 취했다며 영구 제명 조치를 내리고 피파 측에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인 손준호는 징계 발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시작한 손준호는 중국 공안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너의 와이프가 체포해서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며 핸드폰 속에 제 딸과 아들을 보여주면서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재판을 앞두고 판사와 고위급 간부로 보이는 인사가 자신을 따로 불러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너는 언제 여기서 나갈지 모른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20만 위안이라는 금액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면 수일 내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증거를 제시받으며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손준호는 중국 공안 측에 수사 과정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하라 요구했지만 공안 측으로부터 음성 파일은 없다는 답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파 측에서 중국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줄 경우 스포츠 중재재판소인 카스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예정에 없던 라이브 방송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경영권 갈등에 말을 아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어제 저녁 예고에 없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섰습니다. 소속사인 어도어의 새 경영진을 따를 수 없다며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방시혁 하이브 회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독특한 톤과 컬러를 만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며 오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민 전 대표 해임 소식을 당일에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회사가 우리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게 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을 위한다, 멤버들을 배려한다, 뉴진스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진짜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4월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의 어도어 경영권 갈등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처분하도록 여론을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지난달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며 맞섰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기습적인 라이브 방송에 하이브는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어 멤버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생선 가게 상인이 버려진 얼음을 재사용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상인이 누군가 먹다 남긴 음료와 얼음을 배수구에 버린 뒤 손으로 얼음만 쓸어 모아 생선 위에 올립니다. 다른 영상에선 얼음이 담긴 음료컵을 그대로 생선을 보관하는 상자에 뿌리기도 하는데요.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쯤 촬영된 것으로 해당 업소는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구 중구청은 영상이 확산하면서 민원이 접수돼 해당 업소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설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새벽 낚시 중이던 어선이 잠자리 때 습격을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일 낚시 손님 10명을 태우고 제주 북서쪽인 김영 앞바다에 나간 어선의 모습인데요. 셀 수 없을 정도의 잠자리들이 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잠자리들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조차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죽은 잠자리들이 배 갑판에 쌓였다는데요. 낚시 손님들의 얼굴과 온몸에 수십 마리의 잠자리가 달라붙었는데 일부 잠자리는 맨살에 충돌하거나 물기도 하는 것 같아서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잠자리들은 된장 잠자리로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배의 불빛을 보고 몰려든 것으로 추정된다네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1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는 현지 시각 10일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그동안의 보이밴드나 K-팝, 한국 아티스트를 막아섰던 천장을 깨고 비틀스급 성공을 거뒀다며 그들이 전달하는 긍정과 사랑, 연결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얻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빌보드는 지난달부터 매주 2명씩 21세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팝스타 25명을 선정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20위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최종 처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면 최종 처분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최재형 목사가 수심위 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자고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 목사 건과 함께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이번 주면 나올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분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고려해 추후 사건 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최 목사 수심위 개최 시점이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불과 나흘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을 때만 해도 이 총장이 공언한 임기 내 처분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최 목사 수심위 소집이 추가로 결정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김 여사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냈지만 이 총장은 기다렸다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최종 처분은 심우정 차기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내려질 전망인 가운데 오늘 열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선고 결과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을 밥상에 올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의료 대란 문제에 집중할 때라며 본회의에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야당 주도로 40여 분 만에 종료됐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켰고 안건 조정위도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의 형식만 취했을 뿐.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시효가 10월 초에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장 오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의정 갈등 해결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겁니다.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히 두 특검 법안에 대해선 국민 의문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야당을 향해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 달라고 사실상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안건 조정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제가 처음 봅니다.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의장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됩니다. 우 의장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원래 본회의가 잡혀있던 26일이 아닌 일정 추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조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TMF 사태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문제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충돌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확연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TMF 사태의 정부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야당과 경영진 책임이라는 정부의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렇죠. IMF의 경영자들이죠. IMF에 있지만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아니 공동 책임이 되면 그거는 같이 물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시장경제 자율성만 앞세워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여당은 경제회복세라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여야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시행될 경우 외국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도 참 더우셨죠.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동안 이어졌던 9월 늦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또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13호 태풍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 소식은 손성민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을 촬영해보니 건물들이 온통 빨갛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6도를 기록해 기상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당분간 습도가 높아지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인천은 34.4도, 강원 춘천은 34.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하루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점을 찍은 늦더위는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며 잠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중북부 지역은 내일 늦은 오후나 밤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남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북상하며 점차 강하게 발달해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우려했던 대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8조 2천억 원이나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도 10조 원에 육박했는데 주로 부동산에 묶여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8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7월보다 9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영끌이 한창이던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으로 주담대는 8조 2천억 원 급증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늘어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세로 이어진 건데 실제로 이 기간 2030 세대가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약 100만 명인데 이 중 30대 이하가 54만 명으로 54%에 달했습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주담대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목돈 부담이 덜한 데다가 추첨제 물량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공급 불안 심리까지 커지면서 젊은 세대가 청약 대열에 뛰어든 것으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국제사회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돕는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가계부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다 정점을 찍고 성장을 저해하는 시점에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에도 가을철 이사 수요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꿔 부르고 불법 대부업 적발 시 벌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올리는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에 엄중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 협박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개선에 힘입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2분기 성장과 수익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2만 3천여 개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며 기계 전기전자 업종의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73.5%가 추석 선물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물 금액은 5만 원에서 10만 원이 34.2%로 가장 많았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24.6%,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18.1%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구입할 식료품으로는 육류가 27.5%로 가장 많았고 과일과 채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들이 우주복만 입고 우주를 유영하는 임무인 폴라리스전 우주선이 현지 시간 10일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10일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나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펠컨 9 우주선 모습입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장먼이 이끌고 있는데 아이장먼을 포함해 모두 4명이 닷새간 우주 비행을 하게 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으로서 구성된 승무원들은 우주 유영을 경험하게 될 예정이라네요. 하이퍼루프를 아시나요? 진공 튜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형태의 이동 수단을 말하는데요. 미래에 이용될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루프의 연구 개발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캡슐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석의 힘으로 열차를 이동시키는 하이퍼루프인데요. 이 하이퍼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 구상했는데 네덜란드의 한 회사가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30년에 실제 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높은 인프라 비용과 기술적 한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언젠가 이를 넘어 실제 상용화된다면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네요. 여기 사무실 안에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출근을 해도 되는 회사의 모습이라는데요. 호주로 함께 가보시죠. 호주 태즈메이니아의 한 보험회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풍경인데요. 처음에는 금요일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했는데 모든 요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주인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들도 사내 신분증이 있고 한 층에 너무 많은 강아지가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라는데요. 반려견들이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제25회 세계지식포럼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는 다양한 강연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AI를 활용한 추모 서비스부터 컴퓨터와 뇌를 연결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정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의 영상입니다. 평소 녹음과 촬영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가상인간으로 구현한 건데 목소리와 얼굴은 물론 성격까지도 실제 사람같이 복원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인을 추모하는 AI 장례 서비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10초 분량의 음성만 있어도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사진 한 장만 있어도 기억도 비슷하고 말하는 얼굴도 똑같고 머리에 특수 장치를 연결한 강연 참석자가 특정 생각을 머릿속으로 떠올립니다. 잠시 뒤 컴퓨터 화면의 큐브가 천천히 뒤로 이동합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로 생각만으로도 특정 움직임을 구현하는 건데 앞으로 루게릭병 등 거동이 불편한 질병 치료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ontrolling smart lighting to one command that allowed you to be able to turn the TV on or off. It has actual real-world impact for special needs community. 또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형 원자로 기술이 소개되는 등 세계 지식 포럼 마지막 날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존을 위해 해법을 모색했던 세계 지식 포럼은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덕수고의 왼손 강속구 투수 정현우가 전체 1순위 지명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1라운드에 뽑힌 10명 중 8명이 투수일 만큼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들이 쏟아지면서 한국 야구를 이끌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1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덕수고 투수 정현우. 왼손으로 152km를 던지며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의 영광을 하는 정현우가 키움의 로고 K를 그립니다. 집이 서울이고 고척돔하고도 멀지 않아서 꼭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받길 바라셨는데 효도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 구단 이름처럼 히어로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저한 파이어볼러를 영웅 군단이 데려가자 하나의 선택은 마지막까지 정현우와 1순위를 다툰 전주고의 정우주였습니다. 하나가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로 이어지는 오른손 광속구 투수진을 완성한 가운데 정우주는 156km에 달하는 자신의 최고 구속처럼 시원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하나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넘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게 모든 팬분들의 염원이실 텐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1군 무대에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이어 삼성 라이온즈가 연고지 대구 출신 저한, 배찬승을 지명하고 롯데가 덕수고 우한, 김태형을 제치고
광주일고 저한, 김태현을 고르기까지. 왼손 투수들이 드래프트 상위 4명 중 3자리를 차지하며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에 이은 새로운 저한 트로이카의 탄생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을 뒷바라지해온 가족들도 현장에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감동을 더한 KBO 드래프트 현장. 코앞으로 다가온 1000만 관중,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샛별들이 멋진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중북부 지역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들 지역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폭염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7도, 홍천은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크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습기 때문에 열대야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고요. 낮 기온은 춘천 26도, 대전 30도, 광주와 대구는 32도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은 충청 이남 지역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시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